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거예요. 60대가 되면 은퇴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도 심지어 70대도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퇴직금 하나로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 그런 준비가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쉬고 여행하고 여유롭게 지내는 그림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이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60대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 뒤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사라진 지 오래죠. 이제는 누구나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그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60대가 되었을 때 은퇴 후 어떤 삶을 상상해 봤나요? 아마 대부분은 여유롭고 편안하게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런 삶을 꿈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60대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사례는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1. 김대리의 이야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 김대리, 6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국민연금은 고작 월 150만 원 수준. 여기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는 은퇴 후 생활이 전혀 여유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대리는 결국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점차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나마 다행히도 인근의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일자리가 없었더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 대리처럼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도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꾸려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2. 박 과장의 이야기. 저축만으로는 부족했던 은퇴 준비. 박 과장은 30년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평생을 저축하며 준비한 자산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어긋났습니다. 그의 저축은 은퇴 후의 생활비로는 충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박 과장은 결국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는 은퇴 후 여유롭게 생활하며 주말마다 등산도 하고 여행도 즐기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준비의 폭을 넓히는 것이죠.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최 사장의 이야기. 은퇴 후에도 일하는 이유. 최 사장은 60대 중반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사업을 일찍 접었고 충분히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경제 위기와 사업 파트너의 실수로 인해 최 사장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퇴 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았습니다. 최 사장의 경우처럼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은퇴 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나 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그 어떤 준비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없는 사회를 대비하는 방법. 이제 어떻게 해야 은퇴 없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을 마련하려면 꾸준한 저축 외에도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자.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재정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예방적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직업을 준비하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꾸준히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 또는 취미를 살려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60대도 일해야만 한다.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마주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김 대리, 박 과장, 최 사장과 같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없는 사회에서 60대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1. 은퇴 자금 준비 수치로 알아보는 현실적인 목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은퇴 후의 생활비,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은퇴 후의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퇴 자금은 약 4억 8천만 원 200만 원 x 12개월 x 20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의 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금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죠. 전문가의 팁 은퇴 준비 자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와 기대 수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생활비의 34%를 꾸준히 증가시켜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생활비의 1.5배를 목표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간 2,400만 원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연금 및 투자 방법.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은퇴 후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 상품이나 투자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IRP, IND, IVI, DUAL, 리타이어먼트 펜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김미숙 씨는 55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하며 은퇴 자금을 마련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60세부터 소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연평균 7%의 수익률을 얻었고, 이 수익이 그에게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전문가의 팁: 연금 상품을 활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찍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종류의 연금 상품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비와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건강 유지가 핵심. 은퇴 후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의료비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고정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박동진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다가 65세에 심장병이 발병해 치료비가 크게 들었습니다. 그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은퇴 자금에서 의료비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결국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를 준비할 때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의료비를 대비해 개인 건강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투자, 안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대안.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 증식 방법으로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선영 씨는 은퇴 후 자산을 축소하려 했지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임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월세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게 되어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팁: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위치와 수익률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관리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일자리 찾기와 재취업.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자영업 또는 컨설팅 등 자신이 가진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정은 씨는 60세에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여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고객들이 생기고 수익도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후 일자리를 찾을 때는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과 시간을 고려하여 유연한 근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투자 방법과 자산 증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양한 재정적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유연한 근로 형태를 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렇기에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어떻게 유연하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